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187조 환율의 종류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폈나요, 여러분? 자, 환율, 우리가 배운 환율이라는 거는 어떤 게 또 있는가, 종류가 뭔가. 이제 첫 번째, 매입률과 매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율자는 국어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앞에 모음으로 끝나거나 이응으로 끝나면 율자가 위에 이응 율자가 되고요. 자음으로 끝나면 리을 율자가 됩니다. 상식이죠, 그죠? 자, 매입률과 매도율은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고객 입장이 아니고요. 이제 은행이 고객한테 외화를 팔려고 해요. 외화는 외국 돈이죠. 그죠? 외국 돈을 팔거나 사려고 할 때 먼저 매입률은 첫째 줄 거기 끝에 나옵니다. 매입률은 매입이라는 말은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한자로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매입률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외화를 팔 때 매입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입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은 은행 입장에서 생각한다. 자, 매도율은 매도라는 말은 판다라는 뜻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팔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매도율이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살 때 거꾸로 은행은 파니까 고객은 살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환율이라는 걸 검색해 보면 제일 먼저 화면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보면 환율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의 돈 1147.3원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현찰을 살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살 때라는 것은 이거는 살 때니까 매입률이 아니고 이건 누구 입장이냐면 우리 지금 홈페이지 인터넷에 뜨는 건 누구 입장이냐면 고객 입장이에요. 고객이 살 때니까 은행 입장에선 파는 거 매도율이 되고요. 팔 때 이건 고객이 팔아요. 고객이 파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매입률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거랑 매도율, 매입률이란 말은 좀 달라요. 자, 거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다 라고 이제 공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제인이 될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매입률은 이제 고객한테서 외화를 사올 때는 환율 1200원보다 더 싸게 1달러에 1150원을 주고 고객한테 사와요. 왜 그러냐면 왜 1200원 주고 안 사오고 이렇게 사오냐면 50달러라도 차익을 남겨야 은행이 버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하겠죠.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인데 고객한테 1200원에 사오면 은행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환율보다 매입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외화를 고객한테 팔 때 매도율일 때는요. 자기 은행은 1200원에 사놓고는 고객한테는 1250원에 판매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50원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빨간색 볼펜으로 그림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기 나오는 매입률은 매도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도율이 제일 높고요. 일반 환율이 중간이고 매입률이 제일 낮다 이 뜻이에요. 요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건 쌤 기말고사에 꼭 낼 겁니다. 동영상 본 사람만 기억하세요. 자, 환율의 종류 두 번째입니다. 은행 간 환율과 대고객 환율이 있는데요. 은행 간 환율은 말 그대로 은행하고 은행끼리
그러니까 은행 사이에서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거나 남는 외화를 운용하기 위해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은행끼리 적용되는 환율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대고객 환율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있는 기업이라는 고객, 개인 고객, 기업 고객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은행끼리 거래할 때 환율이 좀 싸고요. 고객하고 거래할 땐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그렇게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갈까요? 환율 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자, 환율 제도는 첫째 줄에 파란 동그라미 치세요. 환율은 수업 시간 얘기해 줬죠. 기본적으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고에 따라서 환율이 변경된다 이 뜻입니다. 자, 고정환율 제도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건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이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고정환율제도. 이름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죠. 고정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첫째 줄에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에 파란 줄 치고요. 앞에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앞에 1번 하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줄 무역거래나 자본거래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에 의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적음. 그러니까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변국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환율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변해서 손해 입을 일이 적다. 2번. 그에 반해서 국내 경기 여건에 맞추는 통화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면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우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할 수 없다. 이게 고정 환율 제도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일 변동 환율 제도 파란 네모치고요. 자, 이름 잘 기억하세요. 변동하는 환율 제도예요. 변동하는 환율 제도인데 단일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끼어들고 자유롭게 변하는 우리 앞에서 배운 수요 공급에 의해 자, 첫째 줄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따라서 변동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수요 공급의 원칙. 이게 이제 단일 변동 환율 제도고요. 1번. 따라서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너무 수요 공급 원리에 두니까 환율이 갑자기 막 올라가서 막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알아서 변하도록. 세 번째.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자, 복수는요, 여러 개란 뜻이고요. 통화는 돈이란 뜻이죠. 여러 나라의 돈 이런 뜻이에요. 바스켓은 바구니에 바구니. 여러 나라의 돈을 바구니에 넣어놓고 이제 운영하는 제도 이런 뜻인데 첫째 줄에 파란 줄 칩니다.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 환율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국과 교역량이 많은 몇 개 국가의 통화 시세와 국내의 물가 상승률 등의 시세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환율 결정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현재 중국의 환율 제도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인데요. 이 중국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환율을 중국하고 제일 돈거래를 많이 할 것 같은 외국 미국, 그렇죠. 미국 달러화랑 두 번째 유로화, 유럽하고도 무역할 테니까 유로화. 그 다음에 일본하고 무역 많이 합니다. 엔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많이 해요. 원화. 보통 요게 한 30%, 20%, 20%, 한 10%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럼 이제 다른 뭐 싱가포르화라든지 뭐 다른 나라 돈은 무시하고 요 네 나라 돈만 바스켓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아 놓고요. 요 네 나라 돈의 변화를 평균을 내서 자기 나라 환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통화로 바스켓에 담아서 만든 통화제도 이런 뜻이에요.
자,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는 건요. 자, 첫째 줄에 줄칩니다. 하루 전 외국한 은행들이 하루 전에 파란 동그라미 치세요. 하루 전 외국한 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환율을 가중 평균하여 당일 시장 평균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 이거는 하루 전에 환율이 그 다음 날 적용되고요. 그럼 이제 당일 환율이 그 다음 날 적용되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그 전날 시장을 평균 내서 정하는 환율 제도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유변동 환율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둘째 줄에 줄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폭에 제한이 없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했는데, 자, 이거는 외환위기라 그러지만 우린 보통 IMF라고 하죠. IMF 이후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인 겁니다.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밑에 줄 시장 기능의 환율 결정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세 번째 환율 변동의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무제한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있는 단일 변동 환율 제도는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이 개입하는데 이건 중앙은행 개입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표에 가면은 우리나라 환율 제도 변화하는 거 파란 밑줄 치고 다른 거 말고 이런만 보세요. 옛날 1945년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 들었었을 때 고정환율 제도였는데 그 이후에 64년 잘 살아보세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단일 변동 환율 제도였다가 전두환 대통령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때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였다가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장평균 환율 제도였다가 지금은 자유변동 환율 제도다 이 뜻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빼고 나머지 4개는 모두 다 변동환율 제도고요. 첫 번째 것만 고정환율 제도다. 얘는 변동환율 제도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